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전기 파트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전류, 전압, 저항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 왔는데 친구들이 많이 틀렸던 부분이 100쪽에 15번, 16번. 요거 14번부터 같이 한번 할게요. 저항의 연결인데 100쪽에 14번부터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인데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14번) 그림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2옴과 3옴이 6V 전원의 직렬로 연결되어 있대요. 2옴하고 3옴이 6V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거 직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이야. 직렬 연결은 같은 선 안에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걸 직렬 연결이라고 했었고, 병렬 연결은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 2개 이상인 걸 병렬 연결이라고 했었죠. 어떻게 찾냐면 이 전지에서 출발해서 쭉 가보는 거야. 그래서 2옴을 지나가고 3옴을 지나가고 한 방향으로만 쭉 흘러서 다시 전지로 돌아왔죠. 이런 걸 직렬 연결이라고 해. 자, 그러면 메모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직렬 연결 어떻게 구하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써줄게. 문제 풀 때. 자, 직렬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은 첫 번째 합성 저항을 구해요.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돼. 그래서 2옴 더하기 3옴은 5옴. 합성 저항이 5옴이야. 5옴을 이렇게 구해요,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전압이 나와 있고요. 합성 전압을 구했어.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전류를 구할 거예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 구하기.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공식에 의해서 전류 I는 R분의 V. 얘가 전류죠. 다시 써보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그러면 저항이 몇이었어요? 5옴이었죠? 그러면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I는 5옴 분의 6V. 그러면 몇이에요? 1.2 암페어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2단계였어요. 그러면 3단계가 뭐냐면 각각의 이 저항을 통과하는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3단계가 저항을 통과하는 전압 구하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6V라는 힘은 전압이잖아요. 그쵸? 전압은 전류가 흐르게 하는 힘이야. 근데 저항은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힘이잖아. 그러면 6V의 힘으로 여기 두 군데를 지나갈 건데, 여기를 지나갈 때 필요한 힘이 있고 여기를 지나갈 때 필요한 힘이 있어. 그 힘을 두 개를 합치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6V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옴의 법칙에 의해서 구해요. V는 어떻게 구해? I 곱하기 R. 그래서 얘를 R1이라고 하고 얘를 R2라고 하면 여기를 지나갈 때 필요한 전압이 V1, 여기를 지나갈 때 필요한 전압이 V2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구해봅시다. V는 I 곱하기 R이니까
전류는 방금 1.2라고 구했죠? 그러면 이 V1을 먼저 구해볼게요. V1은 1.2 곱하기 2. 그러면 얘는 2.4 볼트. V2는 똑같이 1.2 곱하기 3. 그러면 3.6 볼트. 두 개 더하면 6볼트가 돼야 돼. 두 개 더했더니 6볼트 나오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죠. 이 순서를 지켜야 돼. 그러면 14번 문제는 뭐였냐면 이온과 삼음에 흐르는 전류와 걸리는 전압의 비를 옳게 짝지은 것은 전류는 똑같아야 되겠죠. 전류는 똑같은데 전압은 여기를 지나갈 때는 2만큼이 필요할 거고 여기를 지나갈 때는 3만큼이 필요할 거니까 2대 3. 정확히는 어떻게? 2.4 대 3.6. 그러면 2대 3이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구할 수 있겠어요? 조금 헷갈리죠? 자, 그럼 15번. 15번은 병렬이잖아. 그쵸? 이거는 직렬 연결인 거였고요. 병렬 연결은 다르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병렬 연결은 이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병렬 연결 봅시다. 지금 2옴하고 1옴이 연결돼 있고요. 위에는 2옴이 연결돼 있고 아래는 1옴이 연결돼 있네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돼 있어. 그리고 몇 볼트냐면 똑같이 얘도 6볼트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병렬 연결일 때는 어떤 게 같다 그랬지? 양쪽을 지나가는 압력, 전압이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로도 6볼트가 지나가는 거고 여기로도 6볼트가 지나가는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전류는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나와서 지나갔는데 와, 길이 두 개네. 그러면 위로 가는 전류가 있고 아래로 가는 전류가 있겠지. 그러면 전류를 각각 구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병렬 연결은 어떻게 구하냐면 병렬 연결은 첫 번째 먼저 구할 게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야 돼.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가 같고 흐르는 전류가 같고 병렬 연결일 때는 뭐가 같은 거야? 도선에 흐르는 전압이 같은 거야.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보세요. 얘가 R1이고요. 얘가 R2예요. 그러면 합성 저항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해서 합성 저항을 구합니다. 요거 계산할 수 있어요? 분수 계산? 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요걸 대입해서 R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이네요. 그러면 얘는 몇이에요? 2로 통분을 하면 얘는 2분의 2가 되니까 R분의 1은 2분의 3이 되네요. 그러면 R은 몇이에요? 요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3분의 요거 곱하기 요거는 같은 거예요. 3R은 2, R은 3분의 2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3분의 2 계산이 조금 복잡해졌죠. 그래서 1번 전체 저항은 3옴이다. 틀렸네요. 전체 저항은 3분의 2옴이에요.
3분의 2면 1 안 되는 거잖아. 그치? 3분의 3이 1이니까. 그러니까 잘 봐봐. 병렬일 때는 하나는 2옴이었고 하나는 1옴이었어. 두 개 중에 작은 거보다 작아져야 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 혼자 있을 때도 1만큼의 막는 힘이 있을 텐데 이거 말고도 위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더 잘 지나가야 되겠죠? 요렇게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야 돼.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뭘 구하냐면 이제 전류를 구하는 거야. 이쪽으로 R1 쪽으로 가는 전류니까 I1이라고 하고 R2 쪽으로 가는 전류니까 I2라고 하면요. 아까 I는 어떻게 구했어? R분의 V라고 구했는데 V는 똑같다 그랬잖아.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 식에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2번 전류 구하기. 첫 번째 전류를 먼저 구해볼게요. I1은 R이 몇이었어요? 전체 전류 전체 저항을 구했으니까 전체 전류를 바로 구해도 상관없어. 전류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어. 여기 2옴이잖아. 그렇죠? 여기는 6V고 그러면 저기 그냥 집어넣어도 돼. 전류 I는 2옴분의 6V. 그럼 얘 몇이에요? 3A. 그러면 이게 I1이었고요. I2는요. 1옴분의 6V. 얘는 6A. 그러면 합쳐서 9A. 요렇게도 구할 수 있겠네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쉬워요? 그러면 전체 전류는 몇이겠어요? 얘는 I는 I1 더하기 I2니까 9A가 흐르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았네요. 15번은 1옴에 걸리는 건 6V이다. 여기도 6V, 여기도 6V가 걸려야 되는 거니까. 그걸 자꾸 왜 쳐다봐? 네, 여기. 뭐 묻었어? 자, 16번 한번 볼게요. 그러면 16번은 2옴, 2옴 이렇게 직렬 연결한 건데 그러면 가는 더하라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4옴이 될 거고 나 같은 경우는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렇게 구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해보면 R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R은 몇이겠어요? 1이 되겠네요. 그러면 4대 1이 돼야 되겠죠? 5번이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풀 수 있겠어요? 자, 또 어떤 거 봐야 돼요? 저 100. 100. 이쪽에 3번.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네. 그쵸? 여기가 좀 어렵긴 하지. 3번. 3번은 세 명이 다 틀렸어. 근데 이건 어려울 수 있어. 자, 보세요. 가와 나 중에서 가는 병렬 연결이 직렬 연결이고 나는 병렬 연결이네요. 가와 나 중에서 전체 저항이 각 저항보다 커지는 건 어떤 거예요? 가겠죠? 가는 더하는 거니까. 나는 어땠어? 더 작아지는 거죠?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의 크기가 더해져야 돼서 커지기 때문에 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2번 저항을 직렬 연결할 때와 병렬 연결할 때 전체 저항의 크기를 저항의 길이와 단면적의 변화와 관련지어 소술하시오.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두 개를 합치는 거니까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전체 저항이 커지고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합치는 거랑 마찬가지야. 야, 보세요. 요렇게 하나하나 있는 거랑 요렇게 단면적이 넓어지면 전류가 더 잘 흐르겠죠? 그래서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단면적이, 그러니까 굵기가 커지는 것과 같아서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 요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자기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기장. 지난주에는 우리 전기를 공부했고요. 이번 주에는 자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자기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자기를 이용하는 게 뭐가 있죠? 가장 단순한 거. 자석이 자기를 이용하는 거잖아. 자석. 자기력이라는 거 거기 밑줄 좀 칠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자기력이 뭔지부터 알아야지. 자석끼리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 그걸 자기력이라고 하고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해요. 자기장이라는 건 영어로는 magnetic field라고 부르고요. 자기력선은 중간에 끊어지거나 꺾여서 서로 교차하거나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식이에요.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 끝은 N극이고요. 한쪽 끝은 S극이잖아요. 자기장이라는 건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걸 자기장이라고 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끊기지는 않고 쭉쭉쭉쭉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는데 서로 겹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띄어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력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서로 밀어내는 힘도 있고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도 있는데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요. 다른 극끼리는 N극하고 S극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고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척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N극만 그렸는데 S극끼리도 마찬가지예요. S극끼리도 여기서 서로 자기장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을 하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자기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구도 하나의 큰 자기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나침반을 펴본 적이 있니? 나침반 구경해 본 적이 있어요? 나침반을 펴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어디를 가리키지 나침반은? 나침반 해본 적 없어? 본 적 없어요 나침반? 나침반은 N극이 항상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북극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나침반을 이렇게 펴면 한쪽 끝이 빨간색으로 돼 있고 N이라고 써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항상 어디를 가리키냐면 북극 쪽을 가리킵니다. 그럼 자석 근처에다가 나침반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이렇게 놔뒀어. 그러면 이 자기장의 모양대로 나침반이 길을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N극이 이쪽을 가리킬 거야. 자기장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지금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위에다 놔도 마찬가지로 N극이 여기 오른쪽을 가리킬 거예요.
그리고 이쪽 S극 쪽에다가 놓으면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S극을 가리킬 거고, 근데 거꾸로 이 N극 앞에다가 나침반을 놓으면 이쪽 반대 방향을 가리킬 거야. 왼쪽을 가리킬 거야.